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7월 29일 을류 세번째 기사 1432년 명성덕 7년 예조에서 사직에 서평하는 의지를 아래다. 이어서 어항간이 생을 살필 자리는 생 앞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아항간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예감두를 단 북쪽 임방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도를 낸다. 예감을 바라보는 자리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초혼가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내 대축 찬자는 서쪽에 있게 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되 북쪽 위가 되게 한다. 제1 행사하기 전에 검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쉬니 오른쪽에 각기 하나씩 놓고 각기 점이 있다. 해백강주리를 준소에 각기 하나씩 진설하고 향로 향압 초를 신의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수를 담은 찬구를 진설을 하되 매 위마다 각기 변 12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이 되고 첫째 줄에 형염이 앞에 있고 어수, 건조, 율황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춘자가 앞에 있고 능인, 감인, 녹포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은 백병이 앞에 있고 흑병, 구이, 분자가 그 다음이다. 두 12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유되고 첫째 줄에는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해해, 무김치, 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끼, 고기젓, 죽순, 김치, 물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비석이 앞에 있고 돈박, 이식, 삼식이 그 다음이다. 주 3개 중에서 2개는 변 앞에 있고 1개는 두 앞에 있다. 변 앞의 조는 한 개는 조 1개는 소의 날고기를 담고 1개는 양의 날고기, 칠제, 양비, 양견, 양협 등과 등골을 담는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게 하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 앞에 조에는 돼지의 날고기와 칠채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의 상과 같다. 석전의 말하기를 무릇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름이라 한다. 두 오른쪽의 조는 3개이다. 1개는 소의 삶은 장, 위, 폐를 담고 1개는 양의 삶은 장, 위, 폐를 담고 1개는 돼지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는 모두 성갑이 있다. 보, 괴가 각각 2개인데 변, 두 사이에 있다. 보는 왼쪽에 괴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괴에는 매기장과 피를 담는데 피가 매기장 앞에 있다. 형 3개는 보, 괴 뒤에 있고 형에는 화강을 채우는데 모화를 다한다. 작 3개는 보, 괴 앞에 있다. 각기 점이 있다. 또 준과 내를 설치하는데 국사에는 대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단수를 채운다. 저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산내 2개, 1개는 현주를 채우고 1개는 청주를 채운다. 설치하여 3줄로 하되 첫째 줄은 대준, 둘째 줄은 저준, 셋째 줄은 산내이다. 모두 작과 멱을 얹어 놓아 단 아래 서북쪽 모퉁이에 둔다. 후토시에는 상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단수를 채운다. 저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산내 2개, 1개는 현주를 채우고 1개는 청주를 채운다. 국사 주준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과 내는 명수와 현주를 채운 것이 상유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은 그 당시에 없는 것을 시물로서 대신한다. 국직과 후직시의 준, 뇌도 모두 국사, 후토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주작과 점이 있다. 조 6조 각각 1개씩의 국사, 국직의 준소에 설치하고 또 국사의 조 1개를 찬만 안에 설치하고 새는 유문 밖의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관새는 서쪽에 있고 작새는 동쪽에 있다. 뇌는
새의 서쪽에 있게 하되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새의 동북쪽에 있게 하되 수군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새의 비이면 또 작을 담아 놓는다. 점이 있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현관의 새 서북쪽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준내 비멱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내 비멱의 뒤에 설치한다. 향과 충문은 제사 전날 주루 상수 일각에 받는데 유사가 향과 충문의 안을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은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는 월대의 한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이 전의의 자리를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 이인은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러서 모두 서양하게 하고 좌우신 신의 자리는 동서계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초혼간 이하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의 자리는 전정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노부는 대궐문 밖에 설치하고 시신이 각기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삼각의 헌간 이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대궐문 밖에 모인다. 전하가 관과 포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관의 관원이 추판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전에 받들어 올린다. 전하가 이를 쓰고 나면 근신이 축판과 향을 받들어 안 위에 둔다. 오각의 복례랑이 좌우 시신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은 헌간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복례랑이 초헌간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오고 복례랑은 섬돌 아래에서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재배하기를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기를 개청한다. 근신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서양으로 꿇어 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양하여 꿇어 앉아서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삼상향을 하기를 개청하면 근신이 향로를 안에 놓고 근신이 향과 충문을 받들어 동양하여 꿇어 앉아서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향과 충문을 잡아서 초혼간에게 주기를 개청하면 초혼간이 서향하여 꿇어 앉아서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 위에 놓는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개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하기를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나와 월대 서쪽에 동양하여 쓰게 한다. 초혼간이 향과 충문을 받들고 서계로 내려오면 판통내가 전하께 몸을 굽히기를 개청하고 초혼간이 다 내렸으면 전하께서 몸을 편다. 초혼간이 문을 나가서 향과 충문을 여담에 두고 아흥간 이하의 관원이 초혼간을 따라 차례로 문을 나가서 말에 오른다. 군사가 여담과 노부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제방문 밖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서 각기 제소에 나아간다. 향과 충문은 탁자 위에 안치하여 놓고 생기를 살핀다. 제사 전 1일 미시 후 이각에 사직승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재하고 집사자는 제기를 가지고 들어가 자리에 진설하고 수군과 득배를 덮어 놓기를 진설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 후 삼각의 아흥간 이하의 마땅히 생기를 살펴야 할 사람이 모두 평상시에 의복을 입고 서문 밖에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단 아래에 들어오고 장생령은 생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석에 나아가서 올라가 소제를 행하고 직단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내려온다. 악현은 섬돌 아래에 베풀어 놓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에 나아가서 서계로 올라가서 척탁을 살피는데 집사자가 모두 멱을 들어 정결함을 알린다. 직단에 올라가서도 또한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생을 살피는 자리로 내려와서 북향하여 쓰게 한다. 장생령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청컨대 생을 살피소서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흥강이 생을 살핀다.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면서 둔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대축이 각기 생을 한 바퀴 돌아보고 동양하여 손을 들어서 충 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생을 이끌고 주방에 청하여 전사관에게 준다. 알자가 정헌관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정확을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고 명수와 불을 취한다.
물은 음감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에서 취하는데 음감에서 창졸이 취할 수 없으면 정수로서 이를 대신한다. 불은 떼는 데 쓰고 물은 준에 채운다. 찬이는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찬구를 살피게 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소로 돌아간다. 포시 후 일각의 전사관이 제인을 거느리고 난도로서 생을 뱉는데 축사가 쟁반으로 털과 피를 취하여 찬소에 두고 마침내 생을 삶는다. 가죽재 삶고 그 나머지 털과 피는 그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땅에 묻는다. 사직승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지한다. 패백은 제1축시 전 5각에 드리는데 축시 전 5각은 곧 삼경 3점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창구에 제수를 담고 이를 마치면 물러가서 악차에 나아가서 자기 제복을 입으며 사직승도 자기 제복을 입고 올라와서 국사 후토시 국직 후직시의 쉬니판을 자리에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에 나아가서 서결에 올라가서 단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이식과 같이 아는 것을 규찰하고 직단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도로 나온다. 삼각전에 여러 재관들이 각기 자기의 제복을 입고 집내는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악현의 남쪽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악령이 공인과 문무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는 악현의 남쪽에 들어와서 진행하고 무무는 악현의 북쪽 길 동쪽에 선다. 알짜와 찬인이 각각 재관을 인도하여 모두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일각 전에 찬인이 감찰,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 사직승, 협률랑, 봉조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의 남쪽 배 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쓴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받아 청하여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한다.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세작 위에 나아가서 작을 씻고 닦고 나서 비에 넣고 준소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알짜는 초혼관을, 찬이는 아헌관, 종혼관, 천조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짜가 초혼관을 왼쪽에 나아가서 아래기를 유사가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사람 모두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물건을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들일 적에는 꿇어 앉아서 들이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다시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치고 헌가에서 수완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르가 시작되어 팔승이 되면 협률량이 힐을 눕히고 얼을 긁어 풍악에 그친다. 무릇 풍악은 협률량이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친 후 시작되고 휘를 눕히고 얼을 긁은 뒤에 그친다. 집내가 털과 피를 구덩이에 묻으라 한다. 집내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내가 패백드리는 예를 행하라 하면 알짜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남향하여 쓰게 하고 호를 꽂으라. 찬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호를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사단으로 나아가서 북계로 올라가서 국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쓰면 등가에서 쑥안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가 시작된다.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로 받들고 알짜가 삼향하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패백 광주리를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패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 하고 향로를 드리고 패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 싼다.
작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초혼간을 인도하여 후토시의 쉰이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초혼간에게 삼상향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패백 광주리를 초혼간에게 주면 초혼간이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혼간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등가가 그친다. 알자가 초혼간을 인도하여 북계로 내려와서 국직 후직시 신위 앞에 나아가고 풍악을 연주한다. 향을 피우고 패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시의 예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가 그친다. 알자가 초혼간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삶은 제수를 드린다. 초혼간이 이미 올라와서 패백을 드렸으면 잔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아가서 진찬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에 나아가서 비로소 소를 화객에서 들어 올려 생갑에 담고 다음은 양과 돼지를 들어 올려서 각기 생갑에 담아 매 위마다 소, 양, 돼지가 각기 한 갑이다. 들어와 찬만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조에 나아가면 봉조관이 이를 따르고 초혼관이 패백을 드림을 기다리며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찬을 올리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국사의 조를 받들고 봉조관이 각기 생갑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국사 국직의 찬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배 위의 찬은 왼쪽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조가 처음에 들어올 때 헌가에서 옹안지악을 연주한다. 국사 국직의 차는 북계로부터 올라오고 배 위의 차는 서계로부터 올라오는데 여러 대축이 단 위에서 맞아 인도한다. 천조관이 국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꿇어 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데도 도운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덮개를 연다. 다음은 후토시 신이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을 연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시 신이 앞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국사 후토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은 준소로 돌아온다. 집내가 초혼관을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국사의 준소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쓰게 한다. 등가에서 수안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가 시작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단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올라와 신이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혼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남향하여 꿇어 앉으라 찬하고 풍악에 그친다. 대축이 신이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 복, 흥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시의 준소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쓰게 하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단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이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양하여 꿇어 앉으라 찬한다.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 복, 흥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시 신위 앞에 나아가면 풍악을 연주한다. 올라가서 헌작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곡이 끝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문무는 물러가 무무가 나오는데 헌가에 서서 안지의 악을 연주한다.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풍악에 그친다. 아흔과 종헌은 초혼간에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집내가 아흔간을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간수의 위에 나아가서 남양하여 쓰게 하고 호를 꽂으라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닿게 한다. 이를 마치면 호를 잡으라 찬하여 인도해서 국사의 준소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쓰게 한다. 헌가에서 수안지악을 연주하고 소무지무가 시작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쉰이 앞에 나아가 남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간에게 주면 아헌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간에게 호를 잡고 굴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아헌간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시의 준소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쓰게 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이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간에게 주며 아헌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간에게 호를 잡고 굴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시 신위 앞에 나아가 헌작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그리고 아헌간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간이 헌작을 마치려 하면 집내가 종헌예를 행한다 한다. 알자가 종헌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내가 엄복하고 제육을 받으라고 하면 대축이 국사와 국직의 준소에 나아가서 작의 뇌의 복주를 따라 한 작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를 가지고 나아가서 국사 국직신위 앞에 있는 조육을 들어서 조에 합해 둔다. 알자가 초혼간을 인도하여 직단에 나아가 북계로 올라가서 음복 위에 나아가서 남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앞으로 나와서 호를 꽂으라 찬한다. 대축이 초혼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작을 초혼간에게 주면 초혼간이 작을 받아서 마신다. 작을 비우면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점에 다시 둔다. 대축이 동향하여 조를 초혼간에게 주며 초혼간이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북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나아간다. 알자가 초혼간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제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이 모두 제배한다. 집내가 변 둘을 걷어치우라 하면 여러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 변 둘을 걷어치운다. 걷어치우는 것은 변 두 각기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등가에서 홍안지악을 연주한다. 다 걷어치우고 나면 풍악에 그친다. 헌가에서 순안지악을 연주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들은 모두 사배한다. 풍악은 일성이 되면 그친다. 집내가 망예하라 하면 알자가 초혼간을 인도하여 망예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집내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 위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쓰게 하고 여러 대축이 서반 직반을 취하여 띠로서 깔고 비로 묶고 축판과 패백을 취하여 각기 그 섬돌로 하여 단에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내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는데 전사관이 감시한다. 알자가 초혼간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를 마친다고 아래 미은 알자와 찬인이 각기 초혼간 이하의 재간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간다. 집내가 찬자리를 거느리고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악현의 남쪽 배 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자리로 인도해 나간다. 아학령은 공인과 무무를 거느리고 나가고 집내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악현의 남쪽 배 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사직승은 쉰이 판을 간수하고 전사관은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내려와서 물러나와 전하에게 복명한다. 아흥간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각기 제소에 돌아가서 일각 동안 머무른다. 유사가 노부를 제방 남문 밖에 진열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소음간 이하에 행사한 집사간이 외문 밖에 이르러 차례대로 말에 올라 대궐 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서서 전하에게 복명하고 사비하고 나서 물러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7월 3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유의 한벌과 초구 모관 이염 등을 두 사신에게 주게 하다. 유의 한벌과 초구 모관 이염 호슬 화투를 가지고 두 사신에게 주게 하고 또 유의와 신을 두목 등에게 나눠 주게 하고 하니 창승이 말하기를 전일에는 다만 체포 두목들만의 옷과 신을 청구했는데 지금 아울 우리에게도 내리시니 우리들은 연전에 벌써 좋은 옷을 받았는데 지금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하였다. 승순이 대답하기를 제조가 매우 추솔하지만 사신께서 호문의 심한 추위 땅에 계시는 까닭으로 전하께서 이를 주시는 것이고 두목 등의 옷과 신도 또한 아울러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창승과 장정한이 받고 감격해 기뻐하였다. 창승이 말하기를 지금 온 각경하는 중 2인에게 도첩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숭선이 말하기를 도첩의 법은 이미 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쉽사리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창승이 말하기를 어떠한 제한이 있습니까 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공사천인이 부역을 피하고 삭발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으로 국가에서 일찍이 제한을 세워 금했습니다 하였다. 창승이 말하기를 중국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태위 왕생불이 서인도에서 중국에 나오면서부터 사람마다 부역을 피하여 삭발하는 까닭에 제한을 정하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청도 또한 그릇된 것입니다 했다. 또 말하기를 먼저 호문에 간 두목 등의 옷과 신은 무엇으로써 만들 것입니까 하니 대답해 말하기를 이미 준비되었으니 장차 사람을 시켜 이것들을 보낼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7월 3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역질로 죽은 사성 김최 일가의 제사를 지내주도록 아뢰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사성 김최의 집에 역질이 크게 일어나서 김최가 죽었고 아들, 딸 둘이 모두 죽었으며 노비로서 죽은 사람도 또한 많아서 시체가 시체를 베고 있는데 오직 김최의 아내와 노비 한두 사람이 살았으나 이웃에서 서로 통례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안장하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이 말을 듣고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상인이 이 병을 얻어 죽은 사람은 이미 거두어 장사 지내게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다만 관직이 있는 사람을 거두어 장사 지내게 하는 법은 만들지 않았으니 청컨대 환성부에서 거두어 장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성부에 계유하여 김최와 그 아들 딸들에게 관을 주어 장사 지내게 하고 노비는 이미 상정한 법에 의하여 거두어 장사 지내고 그 생존한 사람에게는 모두 진휴를 더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올량압에게 피로되었다가 돌아온 소아리 등을 구휼할 것에 관해 아뢰다. 올량압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김소소와 그 아내 삼장과 같은 때에 함께 온 여자 소아리 등은 등각과 부모 형제의 거처를 알지 못하니 청컨대 전지가 넓게 비어있는 충청도 태안 등지에 살게 하여 3년 동안 하나의 옷과 양식을 주고 또 한전을 주어 복호하여 완전히 구휼하게 하소서 하니 이내 명하여 그 가옥과 농우와 집기를 모두 갖춰주고 비록 3년이 지나더라도 상시 존휴를 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에게 부인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은금시키라 전지하다. 부인이 절에 올라가는 것은 이미 검령이 있는데도 금강산의 절에 왕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더군다나 지금 사신이 내왕하니 그것을 빨리 엄금시키라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양로원에 노인이 출입할 때에 자리에서 내려가 서서 기다릴 것을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양로위원은
비록 옛날의 사모 오경의 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노인이 출입하는 데 있어 내가 자리에서 내려서서 기다리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맹사승과 허조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어주하에 서서 기다려서 경로의 의를 나타내도록 하소서 하였다.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여러 노인의 수요가 100명에 가까우니 만약 들에 들어올 때부터 서서 기다리신다면 성체가 필요하실 것이오니 여러 노인들이 섬도를 오를 때 서서 기다리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정소의 명하에 다시 의논하게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섬도를 오를 때부터 서서 기다리도록 하소서 하였다. 삼로 오경은 주대의 임금이 이열로 하여 벼슬에 물러난 사람을 부형의 예로서 대접한 얘기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일 정해 5번째 기사 첨지사 여권사 이함을 시켜 소 1,000마리를 요동으로 보내게 하다. 5번째 운이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일 무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도첩이 없는 중을 금지시킬 것을 아뢰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도첩이 없는 중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를 금지시키겠는가 하니 맹사승이 대답하기를 나이 15세 이하로서 삭발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와 사승을 죄주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일 무자 두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조가 각도의 손실을 조사하는데 경찰관을 보낼 것을 아뢰다. 각도의 손실을 조사하는데 경찰관을 보내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경찰관을 보내니 관청과 민가에서 다 편리하게 여기는 까닭으로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했으나 경찰관의 법이 이미 오래되며 민간에서 혹 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감사로 하여금 고찰하도록 했는데 만약 백성이 이를 좋아한다면 별도로 조관을 보낼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일 무자 세번째 기사 고신의 법에 관한 대사한 신계 등의 상소 그의 생각하건대 가장 좋은 정치는 교화를 세우는 것이요 그 다음은 정치를 밝히는 것인데 정치의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사대부에게 매어 있으며 사대부의 선행과 악행은 권선징악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방법은 비록 여러 가지이겠으나 명백히 성토를 행하지 않고 드러내어 주력을 가하지 아니하여도 그 악의 싹을 끊고 그 선심을 길러 악한 사람을 징계하고 선한 사람을 더욱 권장하는 것은 고신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대저 사람의 악을 공격하면은 형세가 어렵고 쉬움이 있습니다. 무릇 양은 반드시 강하니 강하면 반드시 밝고 밝으면 알기가 쉬운데 사람의 하는 일이 광명정대하고 소창통달하고 뇌락낙락하여 조그마 의심이 없는 사람은 양의 유이므로 그가 허물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보게 되는 까닭으로 공격하기가 쉽고 무릇 음은 반드시 유하니 유하면 반드시 암하고 암하면 하리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심술의 은미함과 조행의 비밀이 있어 덕과 같으면서도 덕이 아니고 재주와 같으면서도 재주가 아니고 큰 간악은 정직과 같고 큰 공교는 옹졸과 같아서 혹은 아부하고 때가 끼기도 하고 잘못을 꾸미고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번쩍 없어지고 교활하기도 하여 사무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은 음의 유임으로 살펴 다스리고자 하면 말을 책잡을 수도 없고 자취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그릇된 점이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까닭으로 공격하기가 심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금은 규탄할 적에 풍문의 사용을 검하고 있으니 비록 정적이 정흠에 나타나는 일이 있더라도 증거할 만한 문서가 없으면 감히 고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까닭으로 유사가 된 사람은 비록 강직하고 특별한 지조가 있더라도 능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고신의 범은 사람의 심수를 지적해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숨긴 일을 드러나게 할 필요도 없으며 형법을 가하지 않고 힐책을 행하지도 않고도 마음을 움직여 살피고 부끄러워서 뉘우쳐서 어질지 못하고 의리에 어그러진 일이 저절로 드러나지 않은 까닭
아는 가운데서 몰래 사라질 것이니 비록 음유가 되더라도 한번 추상 열일 같은 논핵을 만난다면 저지되고 감추어지며 마음을 잃고 담이 떨어져서 스스로 고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사풍의 약석과 마음의 벌주는 부월로서 그 효과가 교화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형법의 참혹한 데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닙니다. 전조의 태평할 때에 고신을 조사라 이르고 대소 여러 관원을 모두 대승해서 서경하게 하여 그 법이 심히 엄했으니 이것은 전조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곧 옛날의 양법의 전해진 뜻을 본받아 만든 것이니 풍속이 아름답기를 500년의 오랜 세월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이에 말미암을 것입니다. 그 세진한 세상에 이르러 대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권문에 나오게 되어 용렬하고 무지하여 무릇 서사한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에 좌우되어 시비가 전도되어 다만 세계의 고화에만 뜻을 두고 심술의 사정은 논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평소부터 대승의 구차스러운 짓을 다 아시고 또 창업의 초기에 영훈호글과 중의스러운 많은 인사가 조정에서 매우 분잡했던 까닭으로 그들을 망라하여 진압 굴복시키고자 하여 시세를 살펴서 임시로 관교를 사용하였으니 사품 이하의 서사는 옛날과 같았습니다. 우리 태종께서는 선비의 기풍을 염려하시어 칙령으로 1품에서 9품까지는 일체 서사하도록 하여 고쳤다가 이를 폐지하고 그 후에 행했으나 다시 폐지하는 것이 한두 번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4품까지는 또한 관교를 사용하고 서사는 5품 이하의 관원에게만 그쳤습니다. 대저 사람이 처음은 잘해도 종말까지 잘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선비가 처음 벼슬하여 관직이 낮으면 모두 다 행실을 닦아 명성을 취하지만은 그가 오랫동안 벼슬하여 직위가 높으면 명성과 절개를 손상시킴이 많게 되니 마땅히 서사하여 경계함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법의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세상의 평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사의 법이 만들어지면 식견이 있는 사람은 매우 기쁘고 폐지되면 식견이 있는 사람은 매우 근심하게 되니 그렇다면 곧 만들어졌다가 곧 폐지되는 것은 법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유사가 능히 이를 선용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성현들은 세속의 번거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그 세족의 아름다운 것을 숭상하지 않고 다만 그 재주와 덕망이 일을 성취시키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만 취했던 것이니 진실로 그 사람이 어질다면 비록 살인문과 개구멍에 사는 천인이라도 공경이 되어도 해롭지 않고 대각이 되어도 해롭지 않을 것이며 진실로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록 여러 대의 벌열의 자손이라도 무엇이 나라의 이득이 되며 무엇이 민생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난날의 대간의 전조 말세에 풍습에 젖고 편견에 막히어 대체에 어두워져서 오로지 부조의 애매한 허물과 자질구레하고 기묘하지 않은 일만 논하고 원대한 계획을 지키지 않고 격안된 고론만 하기를 좋아하여 드디어 이론이 비등하여 서로 어긋나서 합하지 못하여 마침내 좋은 법을 태평한 시대에 시행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실은 대각에서 이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신등이 간절히 다시 생각해보니 근래에는 관리들이 연달아 탐호를 범하여 중한 형벌에 처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뇌물로서 죄적을 범한 사람도 잇따라 있게 되고 또 기망, 부탄, 음일, 황태, 잔포, 오화, 방벽, 사치, 남한, 참적, 천명, 분경의 죄례, 과조가 다만 율문에만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갑에 기록되어 엄격히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앞수레가 엎어지는데 뒷수레가 잇따라 엎어지게 되니 그렇다면 지치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다만 형법만 믿을 수 없으며 반드시 풍속으로서 건물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 전이하려면 반드시 서사를 중하게 하여야 될 것이니 옛사람이 이른바 풍속을 보호하기를 사람의 원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고 명절을 중하게 여기기를 귀신을 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이니 이를 버리고 무엇을 쓰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관원에게 교지를 내리시어 모두 서사하게 하고 대각에게 명백히 명하여 공인, 상인, 천례, 서얼로서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계와 애매하고 자질구레한 관계를 하지 않은 일은 의논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행실의 선악이 선비의 기풍에 관계되는 것만 바로 의논하여 선한 사람은 먼저 석영하고 악한 사람은 뒤에서 석영하되 만약 그 악이 중한 사람은 석영하지 아니하여 격려와 권장을 보일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굳게 하여 영구히 하면 장차 간악이 화하여 정직이 되고 간사가 화하여 정직이 되어 선비의 기풍이 크게 변하여 서로 거느려 군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품 이상의 관원은 경력이 이미 오래되어 관작과 연치가 모두 뛰어났으므로 서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관직을 명할 적에 제사에 행하는 것이 또한 옳겠습니다. 관직을 명할 적에 제사하는 것은 그 권은이 언나라와 주나라에서 나왔는데 열명 강고 미자 지명 체중 지명으로부터 그 이후로 역대에서 이를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관직을 명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관직을 파출하는 데 이르기까지 또한 사가 있게 됩니다. 또 사두만 봉하여 돌려보내고 제를 기초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제사와 서사는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그 고명을 사용하고 있으니 원컨대 전대와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이 품 이상의 관원에게는 제로서 행한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으며 선배의 기풍에도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를 보류하게 하였다. 서사는 사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대간이 서경을 거쳐 임명하는 일이고 관교는 사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대간이 서경을 거치지 않고 교주로서 임명하는 일이다. 영갑은 법령이며 열명은 서경의 상서의 편명이고 강고도 서경의 주서의 편명이며 미자 지명은 서경 주서의 편명이며 최중 지명도 서경 주서의 편명이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일 무자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신효창 반정의 죄를 아뢰니 속바치게 하다. 진사 신효창이 일찍이 죄를 입고 유배되었다가 다행히 돌아옴을 입었으니 마땅히 더욱 근신해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호부함을 자랑하면서 가옥을 짓고 극도로 사치하여 지, 대, 누, 각을 연달아 지어 집의 간수가 거의 1,200여 채나 되며 춧돌, 섬돌, 원장을 모두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궁전에 비길만 하니 분수에 지나치고 예절에 어긋났는데 그를 행문하게 하며 거짓말로 그 반을 아들의 집이라 일컬었으니 간사하고 교활하게 하고 매우 심한 편입니다. 전현감 반정도 집 안에 섬돌을 다듬은 돌을 많이 사용했으니 청하건대 모두 장 100대를 치고 첨가에 지은 집은 철거하고 다음 다듬은 돌은 관청에서 몰수하소서하니 명하여 아랜대로 하게 돼 그 죄를 속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일 무자 다섯번째 기사 이중지, 허해, 최사의, 조침, 최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중지를 지중추원사로, 허해를 인수부윤으로, 최사의를 한승부윤으로, 조함항을 사은장령으로, 최견을 판황주목사로 삼았다. 허해는 호조참의로서 산직에 몇 해 있었는데 가선 내부로 판정주 목사에 임명되어 배사하니 임금이 그가 늙고 병들었다 하여 고쳐 임명하인데 이때에 와서 왕자가 병이 나서 허해의 집에 피접했더니 의약과 기도에 허해가 능히 마음을 다하였다. 후에 병이 나았으므로 임금이 기뻐하여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일 무자 여섯번째 기사 이명덕의 관직을 파면시키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의원 제주는 비록 전함이라도 또한 하게 되는데 그러나 명덕은 그 어머니 연세가 90이 넘어서 이천에 살고 있으니 마땅히 내려가서 약시중을 하고 명의를 만나거든 서울에 와서 나를 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마침내 그를 파직시키고 상이온 제조까지 파직시켰다. 대개 명덕이 직위를 탐내고 녹을 생각하여 그 늙어서 병든 어머니를 잃고 일찍이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루 동안의 사랑이라도 그에게 가진 사람인가?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예조의 각도의 감사들은 반드시 계문하고 서책을 간행하라고 전지하다. 각도의 감사들이 제 마음대로 서책을 간행하고 혹은 다른 도에서 이미 간행한 글을 간행하기도 하고 혹은 기뉴하지 않은 글을 간행하면서 한갓 재력만 허비하게 되니 실로 불편한 일이다. 지금부터 반드시 계문하고 간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덕궁, 경복궁, 창덕궁의 관직 임명의 관의 아래다. 경덕궁의 제거사, 제강, 부제강, 사연 각 일명씩을 청컨대 경복궁에는 거전대로 다시 세우고 경복궁 녹사 임명을 창덕궁으로 옮겨 임명하고 창덕궁 직위의 임명을 경덕궁으로 옮겨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김순을 함께도로 보내 술, 과실 등을 윤봉에게 주고 옷, 신을 두목에게 주게 하다. 옷 한 벌과 초구, 모간, 이염을 가지고 가서 윤봉에게 주고 이내 옷과 신을 두목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예조에 도첩이 없이 중위된 사람은 군역을 면제시키지 말 것을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옛날부터 명령하는 바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인도함으로 백성들이 즐거이 따르게 되었는데 지금의 사족들은 모두 불도가 거짓임을 알고 삭별하는 사람이 적으니 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습속에 젖어서 혹은 신역을 면하기 위하여 중위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나 전의 그릇된 점을 뉘우쳐 깨닫고 도로 속인이 되고자 하여도 군역을 끓여서 머리털을 기르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비록 도첩이 있더라도 자원하여 속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군역을 지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강제로 정하지 말고 그 본래 도첩이 없거나 혹은 거짓으로 도첩을 사용하여 을에 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과 추액을 기다리지 않고 능히 스스로 도로 속인이 되는 사람은 또한 위의 항목에 예의에 의하여 군역을 면제하게 하고 소재관에서 그대로 군역을 면제하게 하는 문안을 주어서 종이 도로 속인이 되는 길을 넓게 열도록 하되 임자년 11월 초 4일 이후부터 도첩이 없이 중위된 사람은 군역을 면제하는 한도에 있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4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단군 기자 고구려 삼전의 제기에 관해 아래다. 예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단군 기자 고구려의 삼전의 제기를 처음에는 도화 체제를 모방하여 만들었으나 모두 법과 같지 않으니 청하건대 삼위의 제기 중에 보, 괴 등을 주기로서 고치고 변, 비는 봉상시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고 외 등은 본도로 하여금 겨냥하여 구워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사은 신계가 전일에 고신을 청한 일을 시행할 것을 아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은 신계가 아래기를 전일에 상소하여 고신을 청한 일은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상세하지만은 다만 성헌을 경솔히 고칠 수 없으므로 내가 장차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57권 세종 14년 8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성판관 배해가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경성은 새로 설치한 고을인데 그대가 능히 무사에 능숙한 까닭으로 보내니 가서 그대의 마음을 다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요회지를 골라 지켜서 변경을 튼튼하게 하려는 것에 관한 전 총재 이각의 상소문. 전함을 두어 요회지를 지키는 것은 변방의 지경을 튼튼히 하는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본조는 삼면이 바다에 면하고 있으므로 수로와 육로의 진수의 외환을 막는 방법이 마땅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계책이 빠진 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라처치사의 군령에 목포 만호는 지키는 것이 포구에 있는데도 대굴포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 바다에 떨어지기가 거의 20경이나 됩니다. 평상시에 출입하여도 오히려 2번이나 조수를 겪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바람을 만난다면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바다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혹시 창들에 병고가 있으면 어찌 능히 시기에 맞춰 병고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치사의 병선은 모두 단단하고 날랜 것이 많으며 그 수효가 각 포의 것보다 배나 되는데 항시 깊은 포구에 정박하여 쉽사리 출입할 수 없게 된다면 장차 소용이 없는 기구가 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상시 근심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바다 가까이 이관했는데 또 해문에 나가지 않고 겨우 예전 장소로 옮겼다 하니 과연 소문과 같다면 신은 한갓 백성의 힘만 허비하고 적군에게 대비하는 데는 이익이 없을 것을 염려합니다. 신이 일찍이 그도의 도만호의 임무를 맡아서 해도의 일을 대강 알게 되고 또 병마절제의 임무를 맡아서 육지를 수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다경포, 말흘포, 목포, 주의포 등지의 도내 요충지의 수세가 또한 순하고 전함의 출입도 편리하니 기회를 타서 적군에게 대응할 곳이라고 생각할 곳이라 하겠습니다. 원컨대 조신을 보내어 그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점을 살펴서 요회지를 골라서 지켜서 변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신의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사초를 유실한 사람의 자손을 금고시키는 법에 관해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의 법에는 사초를 유실한 사람은 자손을 금고하고 은을 20냥을 징수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자손을 금고시키는 법은 너무 중하여서 다시 춘추관에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에 아뢰기를 자손을 금고시키는 것은 너무 중하고 또 은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대명률의 조서를 기회한 조에 의거하여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처하고 자손으로서 전수하다가 유실한 사람도 또한 이 형률에 의거하여 죄줄 것입니다 하였으나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너무 경함으로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으니 이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5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주하대원 김종수가 승로 노임에게 죄를 주고 매장은을 징수할 것을 아뢰다. 문경현감 노임이 길에서 산호 시구지가 말을 범하는 것을 보고 관노 승로로 하여금 그의 허리와 등을 쳐서 상처를 입히고 노임이 또 태형을 써서 이로 인해 죽였으니 승로는 형률에 의하여 교형에 해당하고 노임은 장 100에 대에 처하고 모두 매장은을 징수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수령은 한 고을의 임금인데 시구지가 말을 범했으니 진실로 죄가 있으므로 승로가 명령을 받아 하수했으니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승로에게는 1등을 감형하여 매장은을 징수하게 하고 노임에게는 매장은을 징수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5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사여원 판관 당몽 현을 시켜 소 1,000마리를 요동으로 여섯 번째 운으로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창성과 장정한이 두목 29인을 거느리고 함길도로 떠나니 노환을 적반사로 삼다. 우의정 권지인 병조 판사 최사강 좌부대원 유상지에게 명하여 보재원에서 전송하게 하고 노환을 적반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내전에서 국연을 베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7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예조에서 행차할 때의 별감 복두 상의원의 옷차림 등에 관해 아래다. 행차하실 때 별감 차비인이 복두와 자주삼을 입으니 조관과 같고 상의원의 어복을 받드는 사람이 백립과 백과의 청답오를 썼으니 나장과 같으니 청컨대 별감 등은 자주삼을 입되 그 소매를 조금 좁게 하고 복두는 각을 들이우게 하고 상의원 사람은 건장의 예에 의하여 자주두건과 좁은 소매의 자주삼과 운해를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전 중추원 부사 이징석이 부모가 늙었으니 돌아와 복양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상언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시직 산직 산품 이하의 인원이 병을 고하면 의원을 보내 구료하라 전지하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8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전 이조판서 박신에게 전지 65개를 내려 자손에게 전하게 하다. 박신이 일찍이 북경에 가서 고명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예의에 의하여 마땅히 전지를 내려야 될 것인데 조금 후에 죄를 입어 유배를 당했던 까닭으로 이때에 이르러 이를 내리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 사랑 등이 하직함으로 임금이 건정전에서 사랑 등을 불러보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옮겨 거처하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고려사를 보고 춘추관의 수찬 방법에 관한 처리 여부를 전지하다. 임금이 일찍이 고려사를 보고 춘추관에 전지하기를 강목의 필법으로 수찬한다면 작은 일의 중첩되는 것은 다 기록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보기에는 편리할 것이며 편년의 필법으로 수찬한다면 보기에는 비록 어려우나 사실을 서술하면 상세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맹사성 권진 신장 정인지 김효정 설순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제 역사의 기록은 편년이 있고 난 후에 강목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또한 그러하다. 편년의 필법으로 이를 수찬하여 차라리 번거로운 데 실수가 있더라도 소략하여 사실을 빠뜨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강목은 통감 강목을 말한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1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창성과 장정안의 사신이 표훈사와 정량사에서 중에게 밥을 먹이고 한길도로 떠나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11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제사 지내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1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제사 지내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양민인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을 서울에서 역사시킬 것을 의논하게 하다.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보년 이후에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을 권진이 아뢰기를 마땅히 군대를 만들어 서울의 역사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땅히 영리에 소속시켜야 될 것이라 하여 의견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이미 양민이 되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인데 비록 서울에서 역사를 시키더라도 무엇이 원망할 것이 있겠는가.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7권 세종 14년 8월 1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보충군 수정을 논지하고 본주인에게 돌려주어 역사시킬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개성부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보충군의 수정이 일찍이 본주인 반윤의 집에서 역사를 하였는데 지금 이미 몸을 속하게 되매 반윤을 길 가는 사람처럼 대하고 손으로 잡고 서로 때리기까지 하니 도리에 어긋남이 매우 심합니다.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더 자라도록 두었으나 아니 될 것이오니 수정에게 장 100대에 유 삼천리를 속바치게 하고 본주인으로 하여금 도로잡아다 역사하게 하고 지금부터 속신한 노비로서 본주인과 욕하고 서로 싸운 사람은 위의 항목의 예의에 의거하여 논지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 역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3일 기해 세번째 기사 오헌납 여인이 노모의 연세를 이후로 관직을 사임하고 돌아가 봉양하기를 원하다. 어머니 나이가 78세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3일 기해 네번째 기사 경성절제사 유연지에게 제사를 내리다. 유연지는 열해 동안 변방을 지키다가 죽었으므로 특별히 명령하여 제사하게 한 것이었다.